안녕하세요. 한국금거래소TV 금알람의 송종길입니다. 금값이 전년 동월 동일 대비 31%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오늘이 가장 높았고요. 금 국제가는 2,400불이 넘어섰고요. 그람당 기준가는 106,700원, 돈당 가격은 40만원 넘어섰습니다. 실버 같은 경우는 1,389원 하고 있고요. 조만간 그람당 1,400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플래티늄은 44,600원, 팔라듐은 44,000원대, 다시 플래티늄 가격이 높아졌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둔화가 돼서 미 연준은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매파적 발언보다는 비둘기파적인 지금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어서 그 영향으로 금값은 상승했고요. 6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답니다. 국제 은값은 5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올해 2번 내지 3번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미 국채 금리는 하락했고요. 이 영향으로 달러 가치도 하락했고, 국제 금값은 은값과 더불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키코발 뉴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선이 되면 2025년 금 가격은 온스당 2,600달러까지 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미국 대통령 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이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힘을 실어줄 것이고, 금값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기금속에 대한 광범위한 랠리가 시작에 불과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캐나다의 한 은행인 CIBC 캐피탈 마켓에서는 논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재 애널리스트들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올해와 그러니까 내년도 금값의 전망치를 대거 상향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선이 됐을 땐 중국과의 관계 재설정이라든지 유럽에 대한 지원 문제, 나토와의 이제 이 불확실성, 이런 부분이 대두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부분이 금값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3년 만에 금리 인하를 언급을 했으나 집값 고환율에 8월에는 내리기 힘들 것이고, 빠르면 10월 정도에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답니다. 다음은 키코발입니다. 중국이 금을 매입하지 않아도 금 시장은 여전히 뜨겁다. 금값은 상승 분위기다라는 거고요. 중국 중앙은행이 지난 2달 동안 공식적으로 금 보유량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이 움직임은 시장을 시키는데 거의 영향을 안 줬다라고 하고요. 금값은 이제 상승을 해서 온스당 2,400달러로 넘어섰고, 이 새로운 고점 기록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 비록 중국의 금 시장 지배력이 금 가격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지만, 미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의 토대를 마련함에 따라 새로운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다는 게 분석가들의 지적이고요. 중국 인민은행이 관망하고 있는 동안 다른 중앙은행들이 적극적으로 금을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값은 여전히 강세로 유지되고 있고, 특히 폴란드와 인도에서의 6월 금 매입은 금값 상승 견인의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키코발 뉴스, 시티은행은 각국 중앙은행 수요에 올해 말 국제 금값은 온수당 2,600불까지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고, 2025년에는 3,000불까지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금 수요는 올해 초 기록적인 매수 이후 최근 몇 달 동안 둔화되긴 했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2024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질 것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고요. 시티은행의 애널리스트들은 기록적인 중앙은행의 금 수요가 올해 하반기에 국제 금값을 2,600달러까지 오르게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 중앙은행이 올해 약 1,100톤을 매수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는 전년 대비 5.8% 증가한 수치이고, 만약 금시장에 더 좋은 상황의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최대 1,250톤까지 초과 매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분석가들은 공식 부분 금 수요가 2022년 이후 금광 생산량의 28%에서부터 30%까지 기록적인 수준에서 안정화되었다고 언급을 하면서, 무역 전쟁과 미국의 재정 정책에 대한 우려로 인해 내년에는 강세 시나리오에서 수요가 잠재적으로 35%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ETF의 금 유입과 투자자들의 현물 금 수요 증가도 기대되면서 이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과 미국 노동시장의 역풍이 금 수요를 지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 2025년 중반까지는 2,800불까지 가고 이후에 3,000달러까지 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입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폭락으로 유럽 및 아시아 지역의 고통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답니다.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 부동산 투자자들을 언급하는 내용인 것 같고요. 미 상업용 부동산 시장 붕괴로 시장이 계속 흔들리고 있고 모기지 은행협회에 따르면 미국에서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된 부채가 올해 만기가 되며 대출자가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 불이행이 증가하면 부실 자산 매수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이 생기며 부실한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보고 있답니다. 가치 이하의 부동산이 거래가 되면 자금이 있는 데는 기회가 될 것이고 이미 그걸 보유하고 있는 대출자한테는 큰 고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SCMP 발 뉴스. 중국 첫 플래티늄 팔라듐 선물을 출시했답니다. 광저우 선물거래소는 화요일에 중국에서 최초의 플래티늄과 팔라듐 선물 계약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중국은 G2 세계 2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 중국 국내에서의 가격 해지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광저우 선물거래소는 자동차 제조업체와 다른 산업 분야를 포함한 주요 소비자가 사용할 플래티늄과 팔라듐 계약에 대한 인도를 허용하는 최초의 거래소가 될 것이고요. 이러한 계약은 중국의 플래티늄 투자 수요를 뒷받침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WPIC 세계 백금 투자위원회죠. 이 따르면 스펀지를 수령할 수 있는 능력은 백금족 금속 PGM 그룹이라고 하죠. 이 산업 사용자와 자동차 제조업체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일반적으로 제조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요 형태이기 때문에 광저우 선물거래소는 중국의 이 플래티늄 계열 메탈에 대한 수요를 촉진을 하고 어떤 가격 상승의 견인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비즈니스 포스트. 금값 내년에는 상승세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고 중국 수요가 세계 채굴량의 절반 수준을 육박할 것으로 본답니다. 각국 중앙은행의 금 투자가 늘어나는 데다가 중국 소비자들의 수요가 전체 채굴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금 시세가 내년 중순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시티그룹은 보고서에서 금 수요가 2분기 들어 약화되었지만 앞으로 상승 전망은 여전히 유력하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키코발 2024년 하반기에 계절적 추세에 따라 기금속 가격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답니다. 한국금거래소의 매출 추이를 놓고 봐도 하반기 특히 4분기에 매출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이 키코발 뉴스의 이 계절적 추세의 기금속 가격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하는 전망은 어느 정도 맞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NKS 펜프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에는 계절적 추세에 따라 기금속 가격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고 역사적으로 하반기의 기금속 성과가 상반기보다는 더 낙관적이었고 특히 골드, 실버, 플래티늄, 팔라듐 구리의 성과가 주목받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값 상승은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주 제 방송에서 금값이 8배 오를 동안 주식은 6배 상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뭐인가는 투자를 해야지 될 것 같고요. 금만한 자산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실버 또한 차익 실현 규모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국금거래소는 101% 가치에 투자할 수 있는 10g 골드 유가증권이 있고 108%에 구매할 수 있는 실버 유가증권도 있습니다. 다시 되팔았을 때의 차익 실현 구간이 더 커질 수 있고요. 가까운 한국금거래소 가맹점에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금거래소의 다양한 투자 접근법을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